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의 행보는 특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기존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경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와 협력, 그리고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동맹국,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핵무장 승인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통해 동맹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정립은 필수적입니다. 동맹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얼굴 붉힘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 계약의 재검토를 암시하며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해리스 후보는 동맹국과의 협력과 신뢰를 중시하며 한미동맹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대선 활동 중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행동은 독재 국가를 선망하는 모습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기괴한 행보였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조기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왜 독재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독재자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 그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독재자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 민주당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비판하면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 정상을 언급한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때문에 이들이 미국을 얕잡아 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김정은이 말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미국인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마치 기생충처럼 여기는데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들 덕분에 지금과 같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롱맨 국가들을 향한 굴종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대표적인 친한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아서 한국 대중에 대한 노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단독 방한 시 판문점을 찾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동맹의 옹호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최근까지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는 2022년 9월 방한 당시 판문점을 방문해 군사분 개선과 가장 근접한 오울렛 초소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강철같이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경제의 파워하우스이자 선한 힘의 대표주자가 되었지만 북한은 잔인한 독재 국가가 되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척이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직접 분단의 현장을 목격한 그녀는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해리스는 최근 미국이 한반도 사태를 극히 우려하면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한국과의 새로운 조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강국인 러시아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더 이상 기존의 대북 확장 억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최근 한미 동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동맹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권력 구조가 뒤바뀔 만큼 강대한 국가로 거듭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상황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리스가 한국을 그 어떤 동맹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도 한국은 머지않아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가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단 48시간 만에 해결될 것입니다. 한국을 거스르는 나라는 모두 불바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이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국제 정세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의 발언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강력한 현무포와 현무5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유령 잠수함을 만드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의 핵무기를 결합하는 순간 한국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실현 가능하고 생산적인 한미동맹 재편 계획을 제시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한일 간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전 세계와 미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도 많아 해리스의 깜짝 발표는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해리스의 당선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고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